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이 약간 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왜 매집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를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하이엔드. 이게 하이엔드 기술이라는 거는 거의 탑급 기술이라는 말이잖아요. 뭐 스테이트 오브 아트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게 비싸죠. 하이엔드 기술은 법용화가 안 돼 있고 반도체가 사실 지난 십수년 동안 이런 하이엔드 기술이 개발은 많이 해놓았습니다. 근데 시장화가 안 된 것 뿐이죠. 뭐 ASML사의 EUV 공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뭐 비싼 게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EUV 펠리클 이런 거는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싸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였는데 지금 후공정 미세화 이렇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렇게 되면서 비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즐겁게 하이엔드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이 GPU 수요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요.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도 인공지능을 하기 원하는 그런 업체들이 정말 이게 비싸게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그 GPU 칩을 TSMC 쪽에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는데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비싼 공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TSMC도 CoWOS라는 TSMC만의 이제 2.5D 패키징이거든요. 요거 지금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도 만만치 않은데도 뭐 충분히 사준다 이거죠. 엔비디아에서 비싼 가격에. 그러면서 온갖 기술이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HBM도요. 비싼 가격에 쳐주니까 그게 TC 본딩이라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오랫동안 개발해 왔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TC 본딩에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라믹 히터 이게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 거냐면 미코 거거든요. 그 세라믹 히터도 굉장히 이게 하이엔드 기술인데 그동안 전공정용으로만 개발해 왔다가 이제 후공정 본다 한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게 장착돼서 사용하던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화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개발해 놨던 이론적으로 됐던 거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종 목표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그게 거의 분자 단위로 뭐 공유 결합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과제가 되지만 사실 비싸서 도입을 못한 건데 지금 이게 하이엔드 기술이 시장화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시장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동안 개발했던 기술을 한번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이런 숱하게 뭐 급등한 종목, 중소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세가 제가 보니까요. 인력입니다, 인력. 제가 리포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펜트론을 비롯해서 GI텍은 이제 2차 전지 회사이긴 하지만 GI텍, 그 다음 미코, 그 다음에 엑시콘 이런 작은 기업들 있죠. 인텍플러스 예를 들면요. 이제 갓 매출이 1,000억을 넘었는데 인력이 300명을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봐도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코의 경우를 보면 거의 순수 지주회사라고 할 정도로 별도 재무제표가 별로 없거든요. 그 한 4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이. 근데 인력은 150명을 고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대표이사가 왜 이렇게 인력을 많이 고용해서 판관비를 많이 쓰냐고 하니까 아니 어차피 매출 늘어날 게 보이고 자기만의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의 흐름이 단지 패션이 아니고 산업 구조가 변하는 거를 대표이사들이 제일 먼저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고용을 하고 있다. 판관비를 엄청나게 쓸 각오를 하는데도 이익이 조금 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넥스틴 같은 회사는 인력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APTC 같은 경우는 70명 되고요. 이게 대부분 외주화시키고 본사 인력은 작은데 왜 이렇게 인력을 많이 두냐니까 내재화를 해야 되고 연구진들을 늘린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패턴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고용하고 있다 이게 보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장기화입니다. 올해 가장 스타주는 이수페타시스죠. 여의도에서 이수페타시스 만원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 4만원 넘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요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게 너무 올라서
예상은 다 빗나갔기 때문이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보니까 제가 리포트를 한번 써봤거든요. 이수페타시스 작년에 1,0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증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 4일에도 지금 제4공장을 준공을 했거든요. 한 1,200억 들여요. 그러면 이제 도합 2,000억을 들였는데 보니까 공장 완공이요 2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년에도 매출이 별로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게 보니까 2년 뒤를 확신하고 공장을 지을 정도면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첫째는 여기서 하는 MLB PCB라는 게요. 지금 국내 빅3 PCB 업체, 그러니까 심텍하고요,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뭐 대덕전자는 약간 하고 있긴 한데 빅3를 비롯해서 많은 PCB 업체들은 좀 더 고부가인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판하고요, 또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이게 구부러지는 거 있죠. 그런 거에 집중했는데 고다층 회로 기판은 이게 뭐 크게 돈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남아있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에서 이번에 밝혔듯이 공장 하나 짓고 완공하려면 2년 이상 걸립니다. 뭐 수율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 기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다른 업체들이 지금 전환한다,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수페타시스의 독점 구조, 독식 구조가 됐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니 2년 뒤에 업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공장을 짓는단 말이냐, 김상범 회장한테는 그게 보이나 봐요. 김희중 회장이 사위이신데 이분한테는 보이나 봅니다. 지금 이게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반도체 이 빅 사이클이 단지 1, 2년이 아니고요. 3, 4년, 4, 5년 가는 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를 해서 2년 뒤도 늦지 않다 좀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반도체 흐름이 단지 뭐 1, 2년 패션이다, 인공지능이 지금 와서 바로 갈,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징후로도 확인이 되니까 지금 이게 조정받을 때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되는 이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